그런데 제 의뢰인인 피고인 여성분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이체한 코인 금액의 총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 피고인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힌 금액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 전체가 범죄 금액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피고인 여성분에 대해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실제 변호인이 돼서 형사사건을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는 일이 없어서야 되고, 또 아울러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어느 가정주부였어요. 직장도 없이 전업주부였는데 집에서 애들만 키우기보다는 그래도 부업이라도 해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공고가 난 것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인터넷으로 면접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사무실도 있고요, 그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본 거예요. 게다가 1박 2일 여행도 다녀와서 합숙 면접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공범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기도 해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어떻게 이 여성분을 속였냐면요, 자기네들은 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코인 구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코인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들로부터 코인 구매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득이 나면 의뢰인들에게 그 이득만큼 돌려주고 있다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조작된 거긴 하지만 그런 증거들을 이 의뢰인한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하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 피고인 여성분이 정말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 기록을 살펴봐도 의심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범죄 조직이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범죄 조직이요, A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어요. 이 A라는 피해자한테 제 피고인 여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입금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코인 구매를 대행하기 위해서 입금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 속여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속여서 입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피고인 여성분은 이 피해자 A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입금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는 말대로 코인 구매를 대행하기 위해서 입금을 했나 보다 라고 해서 이 제 피고인 여성분이 코인 거래소에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코인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코인을 취득을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특정한 전자지갑이라거나 아니면 코인 계좌에 자신이 구매한 코인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건 했는 줄 아세요? 딱 3건 했어요. 각 건당 수수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10,000원. 3만 원 받은 거예요. 3만 원. 그리고 이 여성분이 추가로 또 이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때부터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잘렸나? 혹시 심지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그런데 이분은 약간 방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봤자 나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고작 받은 돈은 건당 10,000원이니까 3건 해가지고 3만 원밖에 안 받았고 그래서 내가 뭐 큰 죄가 있겠느냐라고 방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렇게 제 피고인 여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여성들까지도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랍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입힌 금액이 총 10억 원이 넘어요.
물론 제 피고인 여성이 코인을 구매해가지고 코인으로 이체한 금액은 환산해 보면은 한 500만 원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체적인 피해를 입힌 금액은 한 1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들만 잡혔는지 아세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요, 단 한 명도 안 잡혔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설령 누군지라고 확인이 돼도 이 사람들이 다 중국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 아르바이트 업무를 했던 사람들, 즉 코인을 대신 구매해서 전송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던 제 피고인 여성들과 같은 사람들만 줄줄이 검거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요, 아무리 모른다라고 주장을 해도 무죄로 인정해 주질 않고요, 미필적 고의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대충 알기는 알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를 가졌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해서 최대한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제 피고인 여성분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몰랐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인 피고인 여성분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이체한 코인 금액의 총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 피고인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통해서 피해를 입힌 금액이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 전체가 범죄 금액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피고인 여성분에 대해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일이에요. 제 피고인 여성분은요, 정말 전과도 없고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아이들만 열심히 키운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징역 2년의 구형이라는 게 얼마나 엄하고 중한 처벌입니까? 물론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최대한 피해 금액을 회복하고 아니면 형사 공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낮추고, 운이 좋으면 벌금형 아니면 최대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서 그 책임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피해자는 돈을 이체한 피해자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제 피고인 여성분도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은 또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범죄자라는 오명이 씌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가담해서도 안 되고요, 설령 돈이 필요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 이게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맞나? 라고 고민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맞는 거냐?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2번, 3번 숙고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알아보고 어느 누구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